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입니다. 58해를 살아오며 제 손으로 밥 벌어먹고 제 두 발로 집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늘 한 발 앞서 저를 시험하더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내어준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오늘을 지켜주는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입니다. 매일 아침 약국 문을 열면 소독약 냄새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약통에 부딪히는 소리성, 손끝에 닿는 약봉지의 질감, 그 익숙한 반복이 제 삶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낯선 발신인, 재개발 통지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은 새 임차인에게 인계된다는 문장이 서류 한가운데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글씨가 제 삶을 조금씩 지워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약국 안의 불빛이 점점 노랗게 변했습니다. 환자들이 떠난 자리에 낯선 공기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건물주 대리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거 일정이 잡혀 있으니 빠르게 정리해달라고요. 보증금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인수인과 협의 중입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리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 인주 냄새가 약국의 소독약 냄새와 섞여 묘하게 불안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도장을 짚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군 세월이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을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감았습니다. 약국 문을 연 첫날, 첫 손님,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던 목소리들. 그 모든 게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보다 무너지는 마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이 되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약은 사람의 통증을 덜어주지만 사람의 상처는 시간이 덜어주는 거라고요. 그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바른 건 약이었지만 결국 나를 살린 건 믿음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아직 제 손끝엔 누군가의 숨을 지탱해줄 힘이 남아있으니까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약국 문을 열자 약병들이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엔 균열이 뚜렷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약국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첫 손님은 늘 찾아오던 노부부였습니다. 남편분의 혈압약을 챙겨드리며 하루 3번 꼭 식후에 드세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제 목소리 속 불안이 새어나오는 걸 그분들도 느꼈을까요? 노부부는 고맙다며 천천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중개업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기다려보시죠. 그 한마디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저녁에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는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등 뒤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낯선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밤이 깊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약사로 살아온 제 이름이 이젠 아무 힘도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이 삶의 의미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로 남길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문자 캡처. 그동안 무심히 넘겼던 문장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보증금은 인수인이 책임진다. 그 한 줄이 제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불빛을 끄고 약국 안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약통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손끝으로 약병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병이 담겨 있었고 이제 제 병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상처, 그게 바로 믿음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말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습니다. 무너진 건 건물이 아니라 나였다. 하지만 나를 세울 사람도 나뿐이다. 펜끝이 종이를 스치며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국 안의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약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약국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제 마음에 흩어진 불안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손에 쥔 머그컵의 온기가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조차 금세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릴까? 보증금이야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넘기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챙겨 시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의 직원은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무심했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세요. 경찰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짧고 정확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잘라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가 약 하나 조제할 땐 그렇게 신중했는데 내 삶의 계약서에는 왜 이렇게 무심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모임. 검색창에 입력한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보증금 못 돌려받은 지 2년째입니다. 그 문장들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면서도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모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젊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죠?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억울함을 대신 믿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 몇 명이 모여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각자 들고 온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를 눌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말아요. 말이 끝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의 무력함이 아주 조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작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의지, 아직 남아있는 나. 책상 위에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원 안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건 싸움을 위한 서명이 아니라 나를 다시 믿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이어리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바로 세운다. 창밖으로 비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오늘의 어둠이 유난히 깊었지만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법원 앞에 서 있으니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게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았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사건 번호가 적힌 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진 듯 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자니 사람들의 속삭임이 멀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고치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틈에서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자료를 더 준비했네요. 오늘은 길어질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류 뭉치에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낯익었습니다. 약국에서 매일 맡던 약봉지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치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 위에 박힌 도장들이 내 지난 세월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계약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에 다시 확인합시다. 그 한마디로 재판은 끝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느린 것이라면 거짓은 얼마나 빠른 걸까?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저 혼자만 세상에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사건 기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눈가가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가게 문은 열리고 세상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무너지고 있을까? 왜 내 이름으로 쌓은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흔들리고 있을까? 집에 돌아와 약국 장부를 꺼냈습니다. 잊은 줄 알았던 글씨들이 또렷했습니다. 매출, 거래처, 수입, 지출. 숫자 하나하나가 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숫자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잉크가 퍼지며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제 존재도 함께 번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부엌등만 켜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상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 법원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요.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습니다. 세상은 무겁고 사람은 약하다.
그래도 나는 내 이름으로 선다. 펜을 내려놓으니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고요.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약국 문을 닫고 나오는 길, 저녁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판결문 사본과 미납 통지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서류로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체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그대로였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저는 바로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상담 창구 앞에서 줄을 서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엔 사정하러 온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각오로 온 거였습니다. 직원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나서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내 싸움을 인정해 준 게 그토록 오랜만이었거든요. 은행을 나와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문에 영업 중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표지판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도 영업 중이잖아. 아직 다친 게 아니라고. 그날 밤 약국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산대를 닫고 의자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일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내 마음의 먼지를 닦는 일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혈압약을 사가던 노부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있어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약국 안엔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의 시작을 바꿨습니다. 출근길에 법률 서적을 읽고 퇴근 후엔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류에 파묻히던 날들과 달리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거울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법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의 버팀이라는 걸요. 며칠 뒤 모임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사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위로 한 줄기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불빛이 제 눈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제서야 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쳐 적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불빛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아직 내 삶을 지키고 있다.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살갗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싸움을 계속할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오전 약국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섰습니다. 피해자 모임 대표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기자님 명함이에요. 인터뷰 요청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앞에 나선다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명함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이상하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녹음기 불빛이 켜질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약사였습니다. 약 하나 조제할 땐 세상 그 누구보다 신중했죠. 그런데 제 인생의 계약서엔 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는지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이용한 사람들의 문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건 이 긴 싸움 동안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기사는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1억 6천, 그리고 남은 건 용기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낯선 사람들의 글이 제 상처를 하나씩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다시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정 선생님,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가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10명 남짓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의 눈빛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법률 상담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언론 제보를 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증언자가 되겠다고요. 모임이 끝난 후 대표가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민 피해자 연대 창립 준비위원 명단. 그 첫 번째 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동안 싸움의 중심에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젠 제가 누군가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 약국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꼭 우리 같았습니다. 크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도 온기가 있다. 그 온기를 지키는 사람 중 하나가 나다. 약국 불을 끄려다 다시 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반사된 불빛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 약국 문을 닫을 즈음 한 여자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엔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저처럼 믿었던 누군가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그녀는 처음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몰라요. 말하면 더 미련하다고 할까봐.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미련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에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차례라는 걸요. 며칠 뒤 피해자 모임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정 선생님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젠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강의실에 선 순간 낯선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손에 쥔 마이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입니다. 58해를 살아오며 제 손으로 밥 벌어먹고 제 두 발로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잘못 쓴 대가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순간 강의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지금 그 무게를 버티고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 속에 오래된 슬픔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강사가 아니라 동료로 서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메모를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잊지 않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시 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붉었고 그 속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전보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마다 살아낸 시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버텨온 증거이자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불빛이 되었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그 문장을 적으며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약국 문을 열기 전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낯선 사람이 아닌 많은 계절을 버텨낸 나가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한 통의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시민 피해자 연대. 봉투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지은 선생님, 회복과 희망 포럼의 귀하를 연사로 모십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행사날 강당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엔 낯익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함께 울던 이들, 법원 복도에서 손을 잡았던 이들, 모두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단상에 오르자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은입니다. 58해를 지나며 많은 것을 잃고 또 조금은 되찾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무너져도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엔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간절한 의지가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모든 밤들이 그 짧은 고마움 한마디로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참 오래 걸렸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 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마음속 깊이 알겠더군요. 사람은 무너져도 끝까지 사랑으로 버틴다고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실려 빵 냄새가 퍼졌습니다. 1층 베이커리에 그 여전히 성실한 향기. 그 냄새를 맡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처가 흔적이 되어 내 안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 즈음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엔 이미 많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날의 마음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일어서 배우고 넘어져서 강해진다. 내가 버텨온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였다.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잔잔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긴 싸움의 끝에 닿은 제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시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남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인생의 벽 앞에서 주저앉고 싶다면 꼭 기억하세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